이 단계는 저희 회사의 전반적인 조감도를 그리는 건데요. 아. 보통 제가 그 회사의 전반적인 숲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는 마인드 맵이에요. 네, 보통 저는 마인드 맵으로 이 매출, 매입 원가, 그리고 인건비, 비용, 그리고 자산 부채, 그리고 우리 회사의 지원금이나 뭔가 R&D 국책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마인드맵처럼 이제 해가지고 저희가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이런 부분을 파악합니다. 아, 이거야말로 네. 딱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거네요. 맞아요. 한눈에 우리 회사를 다 펼쳐볼 수 있도록. 이거 만드시면은 대표님께서 정말 좋아하세요. 아, 그런가요? 대표님께서도 뭔가, 네. 내가 머릿속으로 그냥 감으로만 알고 있던 게 눈으로 이렇게 뭔가 전반적으로 보이니까 네. 대표님의 이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초보 격리 실무자분들 대표님께 플러스 1점을 가져가고 싶으시다면은 자, 잘 들었다가 네. 꼭 한번 네,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작성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우리 회사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며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를 정리하면 되시는데요. 보통 이제 먼저 우리 회사의 고객이 누군지 파악을 해야겠죠. 우리가 B2B인지 기업 상대로 하는 이제 사업인지 아니면 B2C 이제 고객을 상대로 이제 소비자들을 상대로 판매를 하는 기업인지 회사인지 네. 파악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가 만약에 매출생계환서가 발행된다면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 견적서나 뭔가 계약서가 있는지 내가 어떤 서류를 챙겨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네. 보통 모르시면은 세무서 사무실에 한번 전화하셔가지고 보통 세무신고 시에 어떤 자료를 주나요? 전달드리면 되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매출이 발생한다면 각 사이트별로 어떤 상품이 주로 판매되는지 뭔가 매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보통 온라인 매출이 발생하면 한두 개 있는 회사도 있지만 많으면 10개까지 맞아요. 온라인 사이트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각 사이트별로 로그인하는 그 계정도 다 다르고 그런 거를 좀 매핑하는 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트별로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패스워드를 이렇게 로그인해야 되는지 이 패스워드도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패스워드를 틈만 나면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2차 인증도 맞아요.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가 필요한지 미리 매핑을 해가지고 좀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내 후임이 들어와서 인수인계 하시거나 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환불이 뭔가 환불이나 반품되는 경우 뭔가 매출 취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거나 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을 어떻게 우리가 기록하는지 보통 소규모 1인 사업자 경우에는 뭔가 그 작은 그런 소상공인 분들은 뭔가 장부에 이렇게 적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엑셀에 적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네. 회사는 어떻게 기록을 하는지. 그래서 보통 일일 매출로 관리하시는 곳도 있고 주별 매출로 관리하시는 곳도 있고 한데 우리 회사는 어떤 주기로 이제 매출을 관리하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모든 매출이 해당 주기에 다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출의 경우 수출입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있을 이때는 수출 거래처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보통 어느 나라로 수출을 하는지, 수출 관련해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관련 서류가 언제 발생되고 누가 처음 관리하는지를 추적해서 서류들이 누락되거나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흐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손익계산서 보여드렸던 그 의류 도소매 서비스 임대 세 가지 매출이 있는 회사를 네네. 제가 그려봤어요. 그래서 상품 매출이 있다. 뭔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여기는 의류랑 가방을 판매하는 곳인데 이런 경우에 의류는 뭔가 이제 관련된 뭔가 네임들이 되게 많이 붙더라고요. 프로젝트들이. 그런 부분들로 위주로 좀 리스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컨설팅 매출이 있을 수도 있고 강의 매출이 있을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제 임대료 매출이 있는데 임대료 매출이 있다는 거는 우리 회사에 뭔가 건물이나 뭔가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임대가 있다면 매월 세금계약서를 또 발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가지고 현재 보증금이 얼마 정도 있고 이건 매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좀 매핑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프로그램들이 되게 좋아서 각 탭에다가 링크를 첨부를 하거나 파일을 또 첨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관리 서식이라든지 이런 거 링크들 잘 연결을 해가지고 한 클릭으로 바로 모든 업무들이 좀 뻗어나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매출을 위한 원가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뭔가 우리 회사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매입을 구매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런 매입은 어떤 것이 발생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뭔가 재고가 있는 상품이나 원재료의 경우 이때는 또 재고 관리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재고 관리는 어떤 주기와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저희 회사의 매입처를 파악해서 보통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월말 정산, 그 매입하는 주기가 작다 보니까 월말에 한 번 정산해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월말 정산 결제 업체가 있다면 정산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리스트업 해가지고 뭔가 캘리더나 뭔가 이런 거래처 관리 쪽에다가 리스트업해서 뭔가 카테고리로 좀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매입원가는 보통 인건비랑 직접 비용이 거의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도 이제 미리 구분해 두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지출 일자, 지출 방법, 지출 구분, 뭔가 재료비인지 물류비인지 외주비인지 매월 고정적으로 빠져나가기는 하는데 금액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네. 보통 3개월 평균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대략적으로라도 뭔가 리스트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아까 마인드맵으로 그려본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을 위한 원가와 전반적인 수입 지출을 좀 파악을 해서 증빙이나 이런 거래 관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업체들을 좀 이제 리스트업 하는 편이에요. 네, 조금 더 우리 회사가 더 잘 파악되실 거고요. 네, 수입 지출 관련해서는 매출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어떤 게 있는지, 어느 정상 주기로 입금이 되는지, 어느 주기로 이제 돈이 들어오는지, 뭔가 아까 임대료가 있다면 보통 임대료의 입금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지출도 관련해가지고, 매주 뭔가 우리가 수시 지출되는 그런 일자도 좀 고정해 놓는 게 좋아요. 매일매일 나가는 것보다 뭔가 일주일에 한 번씩으로 해가지고 좀 그 고정 수시 지출 일자를 좀 픽스해 놓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비 지출일 일별로 1일, 5일, 10일, 네. 15일, 25일, 말일 이런 식으로 좀 5일 단위로 좀 끊어가지고 저희 회사에 매월 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리스트업 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나가고 있는지 고정비 관리하실 때 조금 의사결정 하실 수 있도록 네.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뭔가 주간 보고랑 같이 이렇게 딱 드리면 대표님 정말 좋아하십니다. 네, 네. 맞아요. 실제로 한 2달 전의 사례인데 네. 저희가 이제 통장 정리를 막 하다 보니까 비용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한 뭐 7,000원, 8,000원 정도인데 매달 나가는데 이제 이게 뭐예요 물어봐도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네. 몰라서 근데 아무도 모르는 그런 지출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 알아보니까는 예전에 언젠가는 했을 그 통신비가 지금은 쓰지 않고 있는 게 계속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네네네. 지금 내가 이제 중간에 뭔가 인수인계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카드 결제로 자동 결제되는 것들이 쓰지 않고 있는데 계속 자동 결제로 넘어가서 세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정리하시면 좋고요. 다음은 이제 인건비입니다. 보통 인건비는 이제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어떤 소득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고 기타 소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지금 소득 그 신고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발생 종류 그리고 이제 지급일 저희가 보통 지급일이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별로. 근데 보통 웬만하면 5일이나 10일, 뭐 25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긴 하는데 네. 우리 회사의 지급일은 언제인지 그 역산을 해가지고 언제까지는 급여가 마감이 돼야겠다라는 거를 데드라인 설정하셔가지고 체크리스트를 하셔가지고 네, 업무를 처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급여 대장전에 작성하는 내부 파일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이전에 급여를 세무사 사무실에 어떻게 넘겼었을까 이걸 역산해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 네, 소득별로 조감도 그리시는 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용하는 엑셀 네. 서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현장에서 올라오는 파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에 전임자나 또는 경리계 담당자가 만들어서 넘기는 서식일 수도 있고 네. 그 서식을 한번 보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항목들이 적히는지 보면 이제 조감도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도 네, 알 수 맞습니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비용에 대한 조감도를 그려보겠습니다. 네. 네, 비용은 보통 아까 저희 손익계산서나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 보시면 계정 과목 기반으로 실제 저희 회사가 사용되는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 정보가 없다는 가정하에 먼저 그걸로 출발을 합니다.
보통 저는 정보가 있어도 일단 손익계산서나 제조원가 명세서를 기반으로 비용들을 이제 출발시켜요. 이 비용은 어디서 따라왔을까? 네,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해가지고 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에 뭔가 비용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요. 보통 법인카드 비용 규정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거든요.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사실. 네. 근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 뭔가 지출결의서, 품위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뭐 만약에 있다면 작성 기준을 숙지를 해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다른 직원분들이 지출결의서를 잘 올릴 수 있도록, 올릴 수 있도록 코칭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법인카드 등 정기결제 내역을 확인하고요. 그래서 보통 정기결제로 우리 회사가 어떤 부분들이 지출되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챙겨야 되는 증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접대비, 뭔가 경조사비 이런 경우에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뭔가 지출결의서, 견적서, 계약서, 출정품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챙겨가지고 저희 증빙들이 잘 비용 처리될 수 있게끔 세무사 사무실로 잘 넘어가서 재무제표에 예쁘게 나올 수 있게끔 그 전달하는 역할을 저희 경비 담당자분들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